인구가 감소했는데 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촬영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인구 감소와 부동산의 상관관계인데요. 인구 감소와 부동산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다닐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부 영상을 봤는데 인구 감소 관련된 그 영상이었는데 조회수가 360만 회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인구 감소와 부동산을 같이 묶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인구 감소 내용에 대해서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강의나 이런 데서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불인이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좀 정리해서 팩트만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아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부동산은 수학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공식이 없어요. 저도 이제 수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수학처럼 이제 공식화해가지고 그 공식에 맞게 투자하려고 많이 해봤었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되게 어렵다라는 걸 깨닫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이 부족하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뭐 저평가된 부동산은 언젠가는 상승한다. 뭐 이런 것들. 이 공식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기별로, 상황별로, 지역별로 전부 다 다른 답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인 인구가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팩트로 폭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 체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서울 인구가 혹시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제가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울 또한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분은 인구와 부동산의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그냥 각종 그 프롭테크 사이트들에 있는 거 말고 제가 코시스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이죠. 92년도부터 제가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였어요. 92년도에 서울 인구가 얼마였냐면 1000만이 넘었습니다. 1093만 5230명이었어요. 그런데 23년에 서울의 인구는 938만 명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소폭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30년 넘게 추세는 계속해서 감소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어디죠? 이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 그래프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하지만 장기 우상향하는 거를 제가 빨간색 추세선으로 그려놓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부동산의 명목 가격과 실질 가격을 해놓은 건데, 서울의 명목 가격은 거의 3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30년 동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은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했다라는 거죠. 00년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명목 상승률만 보면 플러스 298%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인구가 감소했는데 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까요?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난 3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이 점점 하나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철은 지금 몇 호선까지 있죠? 그냥 1, 2, 3, 4, 5, 6, 7, 8, 9까지 하면 9호선까지 있고, 뭐 경의중앙선 뭐 등등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제는 GTX를 통해서 경기도와 인천 끝에서 서울의 중심까지 30분이면 올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판교, 뭐 용인, 동탄, 송도 이런 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서울 못지않은 고소득의 일자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경기도로 많이 출퇴근을 하고, 반대로 경기 인천에 살면서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졌죠. 즉 서울, 경기, 인천이 크게 보면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서울, 경기, 인천의 부동산 가격의 사이클도 같이 갑니다. 물론 시차가 존재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제가 서울과 경기, 인천 빼고 그냥 서울과 경기만 봤습니다. 서울, 경기의 인구수를 봤을 때 92년에 1,75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3년에는 몇만 명이냐면 2,300만 명으로 거의 60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서울 수도권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방에서 계속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 거주자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을 얘기하면 인구 감소를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이어진다면 수도권 전체 인구가 줄어들 날도 머지않은 시기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인구 감소 때문에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얘기는 인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전혀 모르는 불인이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